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8일 월요일 대박클럽의 최은정입니다. 코스피 지수가 이거 일제 오르면서 오늘은 1660선 위로 껑충 뛰어올랐습니다. 고용지표가 양호하다는 소식에 지난 주말 뉴욕 증시가 상승으로 장을 마감했고요. 그리스발 유럽 재정위기가 누그러지면서 투자할 심리가 호전된 것이 오늘 증시에는 호재로 작용을 했습니다. 외국인들이 오늘 현물시장에서 5천억 원 이상 순매수하면서 올해 들어 가장 큰 규모의 순매수세를 보여줬는데요. 증시를 강하게 밀어올린 원인이 있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에 있는 종목들을 외국인들이 대거 사들이면서 오늘 코스피 지수는 120일 이평선 위로 크게 뛰어오르며 1660선을 회복했습니다. 자, 이번 한 주 동안도 저희 대박클럽과 함께 하시면서 여러 가지 증시 궁금증들 풀어보시는 좋은 시간으로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여러분들의 참여 방법부터 소개합니다. 여러분의 친절한 투자 파트너 대박클럽. 참여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문자 메시지를 통한 참여 방법입니다. 지금 015-8500-1110번으로 문자를 보내주세요. 문자 메시지 발송료 부담 없이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전화를 통한 참여 방법입니다. 1599-7770번으로 전화를 해주세요. 전화로 고수와 더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보유 종목에 대한 명쾌한 진단의 기회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www.cntv.co.kr 서울경제TV 홈페이지의 게시판을 통해서도 언제나 궁금한 점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대박클럽, 시청자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네, 보다 빠르게 종목 상담을 받고 싶으신 분들은요. 저희 서울경제TV 홈페이지 들어오셔서 대박클럽 클릭하시고 고수는 해결사란에 남겨주시면 저희 전문가들이 빠른 시간 안에 해결을 해드린다고 하니까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지난주까지 재밌는 사연을 보내주신 분들께는 색채의 연금술사 로전 미술관 티켓 2장씩을 보내드렸는데요. 마지막 당첨자를 발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휴대폰 뒷번호 3277님. 대박클럽, 고수님들의 주식 진단이 너무 많은 도움이 돼서 나날이 즐겁습니다. 라는 문자를 주셨고요. 3347님은 왕초보예요. 도움 많이 주세요. 라고 문자를 주셨습니다. 이 두 분께는요. 색채의 연금술사 로우전 티켓을 2장씩 보내드렸으니까 좋은 관람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어서 대박클럽의 첫 코너죠. 고수들의 하이라이트를 시작합니다. 네, 오늘도 어김없이 하이리치 증권방송에서 유능한 전문가님을 모셨습니다. 자, 오늘은 실전 고수익의 권위자시죠. 리얼님과 함께합니다. 리얼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리얼님. 예. 대박클럽에는 처음으로 자리를 하셨는데요. 네. 지난주 금요일에 고수의 하이라이트 시간에 최고의 수익률 올리신 분으로 전화 연결을 했었거든요. 예, 예. 리얼님께서 오늘 출연하신 첫날 좀 소감 말씀해 주시고 또 시청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센 시청자 여러분들하고 오랜만에 이렇게 뵙게 됐는데요. 1500포인트대에서 이제 지수가 이제 좋지 않았었고요. 그러다가 오늘 1660포인트로 상승을 강하게 보이는 그러한 장을 맞이했는데, 그래도 모처럼 강한 흐름을 보인 이러한 하루에 여러분들을 이렇게 찾아뵙게 돼서 더 기분이 좋은 것 같습니다. 예. 리얼님, 예. 인상이 정말 참 좋으신데요. 실물로 뵈니까 더 인상이 좋으세요. 예, 그렇지 않습니다. 목소리도 좋으시고요. 네. 네, 고맙습니다. 자, 네, 오늘 대박클럽에서도 큰 활약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먼저 오늘 최고의 수익률 올리신 분을 연결하기 전에요. 지난주 리얼님께서 추천 종목으로 말씀해 주셨던 에코프로라는 종목이 오늘까지 수익률이 11%나 된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예, 예. 네, 일단 축하드리고요. 예, 예, 예. 네,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일단 에코프로하고 지난번에 전화 방송에선 이제 광명전기. 광명전기는 무려 75%의 수익률이요. 예, 그때 예. 광명전기도 이제 시작이다라는 말씀을 드렸었고요. 그 뒤로 75% 정도 고점 기준 상승을 했었죠. 그리고 에코프로 역시 금요일 날 방송에서 이제 막 전고점을 돌파하기 직전의 모습이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렸었죠. 오늘 예상대로 급등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서 기분이 좋습니다. 네, 역시 고수님들이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오늘 하이리치 증권방송에서 최고의 수익을 올리신 분은 누구신지 좀 여쭤볼까요? 예, 하이리치 초심 전문가인데요. 초심님이요? 예. 네. 초심 전문가분은 시청자 여러분들도 한번 뵀을 텐데, 초심 전문가 하면은 이제 모멘텀이 있는 종목들을 잘 발굴을 하고요. 또
또 테마주 중에서 이제 움직이기 시작하는 그런 종목들을 잘 발굴을 해가지고 초기에 투자자들에게 추천을 하고 또 편안하게 매수와 매도를 단기적으로 리딩을 해 나가는 그러한 전문가로서 회원분들이 아주 좋아하는 그러한 전문가 중에 한 분입니다. 네, 그렇다면 초심님이 오늘은 어떤 종목으로 고수익 걸리셨는지 전화 연결을 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초심님.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네, 월요일이었고 코스피 지수가 1660선 위로 올라섰습니다. 초심님께서 가진 종목이 오늘 고수익 올리셨다는 소식 들었는데요. 어떤 네. 종목인가요? 네, 넥스콘테크입니다. 넥스콘테크요. 네. 예. 일단 넥스콘테크를 이제 지난주 금요일날 공략을 해가지고 이번 주에 가볍게 오늘 상한가로 마감을 했는데요. 수익 잘 챙기고 나왔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얼마나 수익 보셨어요? 대략적으로 13%에서 한 15% 정도 되고요. 일단 나름 큰 수익을 거뒀죠. 예, 부럽습니다, 네. 초심님. 네. 차트를 보니까 껑충 뛰어 올라갔거든요. 앞으로 이 네. 종목의 향후 흐름이 어떨까요? 일단 오늘 전기차 관련주들이 상당히 급등하는 모습들을 많이 보여주었는데요. 네. 단기적으로 내일은 좀 고점을 형성하지 않을까 그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실질적으로 넥스콘테크 같은 경우에는 어떤 향후의 실적 부분들 상당히 긍정적일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예를 들면은 배터리 보호회로라든지 아무래도 전기차라는 것이 결국은 배터리 쪽에서 이제 승패가 갈린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은 넥스콘테크의 향후 어떤 매출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증가를 해서 결국은 성장 모멘텀 분명히 갖추고 있기는 하지만은 주가라는 게 결국은 하나의 흐름을 타는 것이기 때문에 내일 정도의 한 고점을 형성을 하고 밀리는 흐름들이 들어온다면 다시 한번 눌림목 이후에 기간 조정이 형성되면은 다시 한번 공략할 수 있는 타이밍이 오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고수익 올리신 거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요. 네. 예, 내일도 또 전화 연결될 수 있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초심님께는 넥스콘테크로 13%의 고수익을 올리셨다는 소식까지 들어봤습니다. 잠시 뒤에 왕초보 최은정의 투자 일기를 이어갑니다. 네, 왕초보 최은정의 투자 일기를 시작합니다. 먼저 제가 갖고 있는 종목들 확인해 보시죠. 네, 제가 갖고 있는 종목들입니다. 휴맥스가 20% 있고요. 연희정보통신, 아가방컴퍼니, 중국 원양자원, 하림이 있습니다. 종목은 변화가 없었고요. 총 5종목의 현금 비중은 30%가 있습니다. 네, 오늘 코스피 지수가 1660선을 돌파하면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에 있는 종목들의 흐름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리얼님. 예, 그런데요, 네. 제가 갖고 있던 종목들 중에서는 3종목이나 하락을 했고요. 오른 종목들도 한 2% 정도 상승세가 그렇게 두드러지지는 않았었거든요. 제가 갖고 있는 종목들에 뭔가 문제가 있는 건지 진단을 좀 부탁드릴게요. 일단 보유한 종목들이 대부분 이제 포트 종목들이 이제 중소형주를 좀 형성을 하고 있고요. 예. 지수가 이제 급등을 했다고 해서 100% 모든 종목들이 상승하는 건 아니고요. 그 중에는 이제 상승하는 종목이 이제 다수를 형성하지만 이제 일부는 또 조정 눌림을 보이는 종목들도 있죠. 그렇다고 해서 그들 종목들이 지수가 상승할 때 하락을 했다고 해서 무조건 좋지 않다 이렇게 판단하기는 이르고요. 오늘 조정을 보인 종목들이 내일 예를 들어서 지수가 주춤할 때는 거꾸로 상승세를 보일 수도 있는 게 또 주식의 흐름이니까 그런 모습으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긍정적인 평가를 내려주신 걸로 이해를 해보겠습니다. 예. 예, 제가 가진 종목들을 좀 천천히 살펴보겠습니다. 중국 원양자원 같은 경우에는 오늘도 2%나 상승하면서 이제 마이너스 1%로 이제 하락폭이 되게 많이, 정말 굉장히 많이 줄어든 상황이고요. 아가방컴퍼니가 이제 상장 폐지 위기에서 벗어난 이후에 흐름이 좀 부진합니다. 예. 다른 종목들을 좀 더 살펴보면 하림 같은 경우는 상승 2%, 연희정보통신이 2%대 오늘 하락하면서 5%의 마이너스 수익률을 거두고 있는데요. 연희정보통신 같은 경우에는 제가 단타 종목으로 공략을 한 종목인데요. 예. 상승권에 접어들면 매도를 하고 다른 종목으로 좀 사볼 생각이었는데 계속 빠지네요. 리얼님. 연희정보통신 같은 경우는 이제 차트를 한번 보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네.
연희정보통신을 보시면은 연희정보통신 오늘 이제 2.41% 정도 조정 눌림을 나타냈는데요. 이 종목의 경우는 이제 LED나 2차 전지와 같은 어떤 신규 상장, 성장 모멘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그 외형 성장에 대한 기대치 이런 부분이 주가에 반영이 됐었죠. 전반적으로는 좀 매물대, 예를 들어서 지금 차트를 보시면은 2월 초반 구간에 거래량이 좀 매물권을 형성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최근에 주가 흐름에서는 거래량이 동반이 못 되고 있어요. 그래서 2월 초반에 거래량을 좀 돌파할 수 있는, 매물을 돌파할 수 있는 그런 거래량이 좀 동반이 됐더라면 좀 상승세를 보일 수도 있었을 텐데 그렇지 못한 모습 때문에 일단 단기적으로는 좀 주춤하는 그런 주가가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렇지만은 연희정보통신은 올해 실적이 이제 단기 순이익을 이제 90억 원 전으로 전망이 되고 있기 때문에 현재 770억 원의 시가총액을 감안한다면은 당장 단기적으로는 좀 주춤하는 모습이 있긴 하지만요. 추세 고점권, 그러니까 지난 추세 고점권의 매물 소화가 지금 동반되고 있기 때문에 쉽게 반등을 못하는 건데요. 이런 모습을 놓고 볼 때는 매물권 소화에 따른 어떤 시간이 좀 필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뭐 연희정보통신은 단기적으로 좀 급하게 좀 상승하고 싶은 그러한 조급한 마음이 있는 분이라면 종목 교체도 생각을 해볼 수 있겠지만은 네. 지금 현재 주가가 뭐 그렇게 고평가된 상태는 아니기 때문에 좀 시간을 갖고 여유 있게 보실 수 있는 분들은 좀 더 인내심을 갖고 보유할 수도 있는 그런 성격의 종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맞습니다. 제가 갖고 있는 종목들이 상당히 무거운 종목들이고 뭐 하락폭도 크지도 않지만 그래도 상승으로 돌아서기도 힘든 그런 모습이 연일 나오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리얼님, 예. 제가 가진 종목들 중에서 손절을 하고 빨리 빠져나와야 할 종목이 있는 건 아닌지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진단을 받아볼게요. 일단 현재 보유 종목들을 보면은 일단 하림 같은 경우는 무난한 네. 것 같고요. 아가방 컴퍼니의 경우는 이제 상장 폐지 실질 심사 대상에서 제외가 되면서 거래는 재개됐지만은 아무래도 횡령 사건을 통해서 좀 신뢰성이 좀 하락한 그런 부분이 있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이 결국은 거래가 재개가 됐더라도 초반에 좀 매기가 형성이 안 되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따라서 아가방 컴퍼니 같은 경우가 이제 금요일 날의 저점이었던 2,250원. 여기를 갖다가 만약에 지지를 못한다라면 이 경우는 아가방 컴퍼니의 경우는 일단 한번 포트 제거를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중국 원양자원 같은 경우는 지금 중국의 위안화 절상 여부가 4월 초반에 대두될 수 있다라는 얘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중국 엔진 집단이나 중국 식품 포장 이런 종목들이 6%대 강세를 보였거든요. 그리고 여타 중국 관련주들이 60일선 돌파로 움직이는 것으로 볼 때 중국 원양자원이 오늘은 60일선 아래에서 2%대 반등에 불과했지만은 결국 다른 종목들과 동반해서 60일선 돌파로 움직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중국 원양자원이나 하림 뭐 이런 종목들은 무난하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연희정보통신은 좀 시간을 갖고 좀 보셔야 될 것 같고 아가방 컴퍼니는 말씀드린 금요일 저점을 기준으로 좀 대응을 해주시고요. 휴맥스도 1분기 이제 연결 영업이익이 예상치보다 안 좋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소리로 오늘 좀 장대 음봉이 좀 나왔는데요. 네. 결국 휴맥스도 결국은 2월 9일의 저점 15,250원의 의미점이 있거든요. 이거를 지지하느냐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휴맥스하고 아가방 컴퍼니가 말씀드린 그러한 각 지지대를 만약에 지키지 못하는 쪽으로 갈 경우에는 좀 포트를 제거할 수 있는 그러한 대상 종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휴맥스와 아가방 컴퍼니가 말씀하신 그 가격대를 지지하지 못할 경우에는 과감히 손절을 해보는 전략도 유효할 거라는 생각이 예. 드네요. 예,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까지 제가 가진 종목들의 수익률 확인해 보고 가야겠죠? 먼저 제가 가진 종목들입니다. 휴맥스와 중국 원양자원이 20%가 있고요. 연희정보통신과 아가방 컴퍼니, 하림이 10%씩 5종목이 있습니다. 현금은 30% 정도가 있습니다. 이제 종목별로 수익률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휴맥스가 오늘 마이너스 3% 정도, 그래서 수익률이 이제 마이너스 5.9%로 됐고요. 아가방 컴퍼니의 수익률은 아직까지 좀 회복이 되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중국 원양자원이 계속해서 위쪽으로 올라오고 있는 모습이고요. 오늘 하림은 2% 상승했고 연희정보통신은 오늘 2% 하락을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까지 수익률 확인해 보겠습니다. 계속해서 비슷하네요. 2.38% 정도 수익권에 있습니다. 23만 8천 원. 현재까지는 제가 수익을 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 왕초보 최은정의 투자일기 내일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잠시 광고 듣고요. 곧이어 고수의 투자 비법을 이어갑니다. 세단, 후, SUV, 앤, 웨건,
8칩의 컨버터블. 목요일 오전 11시 다양한 차량 정보와 드림카를 만날 수 있는 시간. 오토클럽이 준비한 알찬 코너들. 영화 속에 등장하는 명차를 소개하는 오토시네마. 재미있는 국내외 자동차 CF를 소개하는 오토CF. 최신 차량의 시승들을 생생하게 전하는 오토테스트. 전문가의 설명을 통해 자동차 기술과 부품을 소개하는 오토테크. 한 주간 자동차 업계의 소식을 정리하는 오토뉴스. 이제 더욱더 풍성해진 오토클럽과 함께하십시오. 도쿄의 기업 합병, 태국의 쿠데타, 상하이의 증시 하락, 아시아에서 벌어지는 상황이라면 그 어디에든 블룸버그가 있습니다. 뭄바이에서 멜버른, 도쿄에서 타이페이, 서울에서 시드니까지. 블룸버그 TV는 사건이 일어나는 바로 그곳, 바로 그 시각에 뉴스를 전합니다. 500명 이상의 저널리스트, 30개의 아시아 태평양 지국에 12곳 이상의 라이브 카메라 로케이션까지. 아시아 태평양 지역 뉴스는 역시 블룸버그 TV 국내 독점 채널 서울경제 TV입니다. 실시간으로 움직이는 증시 현장이 여러분의 눈앞에 펼쳐집니다. 이 시각 증시 상황과 아시아 증시 동향, 그리고 전문가의 발빠른 증시 진단까지, 국내는 물론 글로벌 증시의 흐름까지 생생하게 전해드리는 맞춤형 증시 뉴스, 나우 경제 브리핑과 함께하십시오. 서울경제TV 네, 주식 투자에 꼭 필요한 이론들을 배워보는 명쾌한 주식 강의 시간, 고수의 투자 비법을 시작합니다. 먼저 지난주 금요일 돌발 퀴즈 문제 그리고 정답을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자, 지난주 문제는요, 수급의 원리와 자기 통제를 이용한 투자를 이것이라고 한다였는데요. 정답은 1번 심리투자였습니다. 정답을 맞춰주신 모든 분들께는 하이리츠증권 방송 무료 이용권을 드리고 있으니까요. 이 무료 이용권 가지고 가셔서 장중에 시황 방송도 무료로 보시고 전문가의 종목 추천도 받아보시는 기회를 꼭 잡아보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돌발 퀴즈는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귀 기울이셔서 강의 내용 잘 들어보시기 바랄게요. 자, 그럼 오늘도 본격적으로 고수의 투자 비법을 시작하겠습니다. 리얼님. 오늘은 어떤 내용인가요? 제가 이제 독특한 그 패턴 두 가지를 오늘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 패턴은 일단 다른 곳에서 일단 볼 수 없는 제가 과거 이제 경험을 가지고 만든 그런 패턴들인데요. 네, 일단 그렇게 중요한 패턴 분석을 오늘 시청자님들을 위해서 공개하신다고요. 예. 네. 일단은 한 가지는 이제 좀 장대 양봉을 좀 발생시키는 그런 타이밍을 잡는 방법.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전반적인 흐름의 어떤 전환 포인트 또는 다음 날의 주가 예측 이런 부분이 모두 가능한 그러한 패턴 두 가지를 오늘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예,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단타 매매로 이용해 볼 수 있을 만한 그런 비법이라고 볼 수가 있을까요? 꼭 단타만은 아니고요. 예. 어찌 보면 시세가 이제 막 출발하는, 그러니까 좀 이따가 예를 들겠지만은 지난번에 제가 전화 방송할 때 광명전기를 놓고 이제 시세가 좀 출발하는 자리에 있다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을 거예요. 그 부분이 왜 그랬는지도 오늘 아실 수가 있을 겁니다. 네, 그렇다면 오늘 강의 주제를 어떻게 말을 해볼 수가 있을까요? 강의 주제, 네. 일단 타이밍 포착법. 타이밍 이렇게 포착법이요? 한마디로 네. 말하면 그렇게 볼 수 있고요. 일단 오늘 제가 말하려고 하는 패턴은 이제 제가 이름을 좀 진 건데요. 네. 시가 저항 돌파 패턴 그리고 시고 저가 패턴 이렇게 두 가지를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좀 다소 어려운 듯한 개념인 것 같기도 한데 조금 쉽게 좀 설명 부탁드릴게요. 명칭만 어렵지 내용은 하나도 어렵지 않습니다. 네. 먼저 시가 저항 돌파 패턴부터 일단 여러분들에게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시가 저항 돌파 패턴입니다. 제가 글씨를 잘 못 써서 죄송합니다. 자, 시가 저항 돌파 패턴인데요. 시가 저항 돌파 패턴을 한마디로 일단 정의를 한다면은 이제 주가가 일정 부분 예를 들어서 상승을 하고 나서 일정 부분에 가서 좀 주춤하는 경우가 있어요. 네. 주춤할 때 항상 일정한 고점을 기준으로 해서
저항이 되면서 좀 주춤하는 그런 형태가 나타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쯤에 가서 주춤하는데 돌파도 못하고 여기에 가면 막히고 다시 또 그렇다고 밑으로 빠지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이 위치에서 계속 이렇게 약간 박스권 횡보 등락을 보이는 이런 과정으로 움직임을 주고 있고 이런 상태에 있던 종목이 이 저항이 되고 있던 일정 라인에 어느 날 시가, 그러니까 9시 시작하면 출발하는 그런 주가 위치로 이 위치에서 출발이 되고 나서 네. 그 다음에 위로 가는 패턴이에요. 즉 양선이나 양봉을 만드는 패턴으로 가는 그런 형태가 됩니다. 그리고 이 경우 이 횡보하던 패턴에서 거래량이 죽어야 돼요. 즉 감소를 해야 됩니다. 이런 어떤 패턴. 그러니까 물론 이 상승할 때는 거래량 증가가 동반됐을 가능성이 높죠. 그리고 나서 일정한 라인에 저항이 되면서 주춤하면서 좀 횡보하는 이런 구간에서는 거래가 감소되는 종목이 있어요. 이런 종목 중에서 잘 나타나는 패턴이에요. 그러고 나서 어느 날 이 저항이 되던 이 일정한 라인대의 시작가를 맞추고 나서 위로 가는, 즉 양선 양봉으로 형성해 가는 종목, 이러한 종목이 대상 종목인데요. 이 종목들의 특징은 뭐냐면 이 출발하는 날 장대 양봉이 나오게 돼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날 급등하는 패턴이 당일로 나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흐름이 쉽게 꺾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장대 양봉을 만들고 나서 다시 좀 눌렸다 하더라도 이러다 또 올라가요. 이런 식으로 해서 주가가 상승해 나가는 이러한 패턴의 어떤 출발점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미리 포착할 수도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일정한 라인에서 횡보하고 있는 종목 중 거래량이 감소하면서 횡보하고 있는 종목을 잘 보고 계시다가 이러한 일정한 라인대를 시가로 돌파하면서 위로 가려고 하는 종목을 초기에 잡아주시면 당일로도 장대 양봉이 나온다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단기 수익이 나고요. 또 좀 더 시간을 갖고 보셔도 이렇게 출발점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상당한 수익이 날 수 있는 그러한 패턴입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을 어떻게 알겠느냐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제가 전제 조건으로 말씀드린 이러한 패턴을 그리고 있는 종목들을 여러분들이 선정을 해가지고 보고 계시다가 이러한 패턴으로 가는 종목을 장 초반이나 오전장에 매수로 공략을 해주시면 되겠죠. 네, 저런 패턴을 시가 저항 돌파 패턴이라고 이름을 붙여주셨는데요. 그렇다면 사례를 통해서 네. 어떤 종목들이 저런 흐름이 나왔었는지 좀 확인을 부탁드릴게요. 네. 광명전기를 예를 들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네, 광명전기요. 광명전기가 1월 달의 패턴인데요. 1월 달에 보시면은 그러니까 이 앞에 전고점 영역이 될 겁니다. 이 전고점 영역에 가서 일정한 라인대에서 계속 주춤하면서 이게 돌파를 못 하고 있죠. 돌파를 못 하고 있는 이런 위치에서 이 라인대를 시가로 해서 출발하는 자리가 바로 이날이 되고 있죠. 그러니까 양봉이 이날 나오고 있고 제가 전화방송에서 이날 말씀을 드리긴 했지만 네. 실제로 보시면 이 저항되던 라인대를 시가로 형성하는 자리는 바로 2월 5일 날 이 양봉이에요. 이때 시가로 형성하고 나서 위로 가니까 그대로 장대 양봉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나서 이 종목은 쉽게 안 꺾인다고 그랬죠. 다음에 올라갔다 눌리지만은 꺾이지 않고 또 다시 올라가는 이런 패턴으로 전개가 되죠. 그래서 이 패턴을 갖고 매수를 한다면 광명전기의 경우는 이날 매수가 가능했죠. 저는 그 전날 매수를 했지만은 여러분들은 시청자분들은 그 다음 날 시가가 이 기준점에 맞춰지고 양봉을 만들어 나가는 이런 초반에 잡아주시면 돼요. 그렇게 대응을 하실 수 있는 경우가 있고요. 좀 더 본다면은 어제 말씀드린 에코프로도 말씀을 드릴게요. 네, 에코프로 사례를 통해서 확인을 해드리겠습니다. 이 종목도 보시면은 확인이 될 거예요. 지금 보시면은 지난 1월 달 고점이죠. 12,000원. 12,000원 선에 최근 들어서 계속 저항되고 있죠. 저항되면서 옆으로 주가가 단기로 이렇게 횡보하는 패턴이죠. 그렇다고 밑으로 꺾어지는 것도 아니고 왔다 갔다 하면서 12,000원의 고점 저항을 맞추고 횡보하고 있죠. 그러고 나서 오늘 보시면 시가가 12,000원 선에 맞춰집니다. 그리고 나서 위쪽으로 가죠.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은 양봉을 좀 크게 만드는 그러한 형태로 그림이 그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종목은 오늘 고점으로 보시면 거의 12% 여기까지 급등하는 그런 모습을 시가 이후에 형성을 해주고 있죠. 그래서 이와 같이 지금 시가 저항 돌파 패턴은 단기로 일정한 라인대에 맞추고 돌파를 못하면서
그렇다고 해서 또 조정으로 꺾이는 것도 아니고 계속 횡보하고 있는 이런 형태를 그리는 종목 중에서 지금 광명전기나 또 에코프로에서 예를 들듯이 시가를 그 기준점에 맞추고 위로 가는 종목들이 그 출발점에서 일단 장대 양봉을 만들어주는 그런 패턴을 의미를 하겠습니다. 리얼님, 예. 차트를 보면요. 현재 그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는 오늘 굉장히 급등하면서 장을 마감을 했는데요. 예, 예. 이 종목이 앞으로 더 상승할 거라는 예측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이 차트를 보면. 이 패턴에 의하면 아까 예. 제가 여기서 예를 들어서 이 종목이 오늘 12,900원으로 끝났죠. 그럼 내일 예를 들어서 12,500원으로 눌렸다. 12,000원이라는 저 저항점을 다시 깨고 내려가지 않는 한은 다시 또 올라가겠죠. 그렇다면 내일쯤 매수를 해봐도 고수익을 올릴 수 있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니까 내일 만약에 조정으로 눌린다고 해도 12,000원을 안 깨는 한은 저가 매수죠. 아, 그렇게 예, 대응을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두 번째는 시고저가 패턴이죠. 시고저가 패턴. 시고저가 패턴인데요. 시고저가라는 거는 잘 아시다시피 시가, 고가, 저가를 의미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시가, 고가, 저가 패턴인데요. 이게 무슨 소리냐면은 이거에 대한 원칙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시가와 고가와 플러스가 당일에 모두 플러스다. 예를 들어서 이거는 지수나 주가 모두 마찬가지예요. 지수가 시작을 플러스해서 하고 고점도 플러스고 저점도 플러스면 또 주가가 플러스에 출발하고 고점도 플러스고 저점도 플러스라면 그렇게 당일에 형성이 됐다면 다음날 고점이 플러스가 나온다는 소리예요. 그게 무슨 소리냐면 어떤 종목의 주가가 시가, 고가, 저가가 모두 플러스였어요. 당일에. 근데 다음날 예를 들어 미국이 하락했어요. 하락해서 다음날 그 종목의 주가가 마이너스로 출발합니다. 그럼 마이너스로 출발해도 이 종목은 고점이 플러스로 가겠구나라고 생각을 하니까 초반에 마이너스 출발할 때 매도하거나 그러지는 않겠죠. 네. 그죠? 그런 거를 포착할 수 있는 기법. 오히려 그때 사서 종가 기준으로 팔아도 괜찮겠네요. 그렇죠. 이 기법을 가지고 단타 매매하는 분도 봤어요. 예. 물론 제 강의를 듣고 나서 제가 네. 이거 만든 패턴이었기 때문에 어떻게 하냐면 모두가 시가, 고가, 저가가 모두 플러스였죠. 그럼 다음날 고점이 플러스가 나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패턴의 종목을 골라놓고 나서 다음날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3% 이상의 하락으로 출발하는 종목. 그런 종목을 초반에 매수하는 거죠. 리얼님, 좀 위험하진 않나요? 그거는 물론 단타 매매 하시는 분들 활용하는 걸 봤다라는 거고 예. 여러분들을 그렇게 활용하시라는 소리가 아니고요. 네. 그런 분도 봤다라는 소리예요. 근데 의미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주시면 되고요. 반대로 또 있죠. 예를 들어서 시가가 마이너스, 고가가 마이너스, 저가가 마이너스다. 그러면 다음날 이번에는 저점이 마이너스가 나온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어떤 종목의 주가가 시가, 고가, 저가가 모두 마이너스였어요. 그리고 다음날 미국이 상승하거나 해서 상승 출발합니다. 그 경우는 일단 다시 마이너스로 밀릴 가능성이 있다라는 그런 의미를 말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초반에 매매 판단할 때 도움이 될 수가 있는 부분이 시고저가 기법의 첫 번째 원칙이에요. 예. 그럼 두 번째 원칙은 뭐냐면 이 첫 번째 원칙에 위배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자, 시가, 고가, 저가가 모두 플러스일 때는 다음날 고점이 플러스라고 그랬죠. 플러스가 나와야 되는데 고점이 거꾸로 마이너스가 나오는 거예요. 고점이. 자, 고점이 마이너스라는 소리는 이날과 반대로 시가, 고가, 저가가 모두 마이너스였다는 소리죠. 그러니까 시가, 고가, 저가가 모두 플러스였기 때문에 다음날 고점이 플러스가 나와야 되는데 고점이 마이너스가 나와요. 고점이 마이너스니까 당연히 저점 시가도 다 마이너스죠. 그러니까 이날과 정반대 현상이 나오는 거죠. 그죠? 이 경우는 주가가 상승하던 종목이었으면 당일의 흐름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단기적으로 어떤 상승 추세에 있던 종목이라면 다시 하락으로 조정으로 반전될 수 있는 반전 변곡을 의미한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매도 시점을 준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매도 시점을 이 경우에는 봐야 되겠죠. 그리고 거꾸로 모두 마이너스였기 때문에 다음날 저점이 마이너스가 나와야 되는데 모두 마이너스였을 경우 저점이 플러스가 나오는 경우예요. 즉 다시 말해서 시가, 고가, 저가가 모두 마이너스였기 때문에 다음날 저점이 마이너스가 나와야 되는데
마이너스가 안 나오고 저점이 플러스가 나오는 경우예요. 저점이 플러스니까 당연히 시가 고가도 다 플러스죠. 그러니까 거꾸로 전날과 반대 현상이 나오는 거죠. 이 경우는 주가가 하락 추세에 있었던 종목이라면 반전할 수 있는 이런 변곡이 되겠다. 이건 매수를 볼 수 있는 거죠. 그죠? 이게 두 번째 원칙입니다. 그러면 이 부분을 예를 들어가면서 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시고 저가 패턴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 그리고 사례를 통해서 좀 알아보겠습니다. 어떤 종목인가요? 예, 일단 몇 가지를 좀 예를 들려고 하는데요. 예. 시간이 괜찮은가요? 네, 괜찮습니다. 예. 잠깐만요. 어떤 종목이에요? LG전자. LG전자요? 예. 이게 LG전자를 통해서 시고 저가 패턴에 대해서 사례를 들어서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다. 자, 먼저 LG전자의 2009년도 2월 4일자 일봉을 한번 좀 볼게요. 네. 12월 이날이죠. 이날 보시면 이날이죠. 12월 3일 날 지금 이 표시 요 화살표 있는데요. 12월 3일 날 보시면 시가, 고가, 저가가 모두 플러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음날 고점이 플러스가 나와야 되죠. 근데 12월 4일 날 보시면 시가가 마이너스에서 출발돼요. 시가가 마이너스 출발됐죠. 이 경우 초반에는 매도가 아니라는 소리죠. 다시 위로 플러스로 올라가는 고점이 플러스가 나오죠. 전날 시가, 고가, 저가가 모두 플러스였기 때문에 다음날 마이너스로 출발하지만 그 위치에서 고점이 플러스니까 다시 올라가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대응할 수 있는 거고요. 두 번째 원칙이 아마 더 관심이 많으실 것 같아요. 아까 제가 단기 흐름의 어떤 전환 패턴이라고 말씀드렸기 때문에요. 그 부분을 예를 좀 들어볼게요. 이것도 LG전자의 12월 2일자 흐름에서 또 나올 수 있겠네요. 예. 캔들이 너무 작으니까 좀 크게 좀 보여주세요. 그럴까요? 예. 알겠습니다. 네, 좀 키워서 볼게요. 예. 그러니까 안 나오는데 잠깐만요. 네. 여기서 보시면 되겠네. 자, 이날 보시면요. 12월 1일 날 시가, 고가, 저가가 모두 마이너스입니다. 12월 1일 날. 그리고 주가는 단기로 하락 추세에 있었죠. 그리고 시가, 고가, 저가 모두 마이너스죠. 그 다음에 12월 2일 날을 보시면 이때는 시가, 고가, 저가가 모두 플러스가 돼버립니다. 전일 종가 기준. 즉, 시가, 고가, 저가가 모두 마이너스였기 때문에 12월 1일 날 다음 날 뭐라고 그랬죠? 시가, 고가, 저가가 모두 마이너스면 다음 날 마이너스요. 저점이 마이너스가 네. 돼야죠. 그런데 저점이 마이너스가 아니죠. 네. 플러스죠. 즉 시가, 고가, 저가가 반대로 모두 플러스죠. 이 경우에는 단기 흐름의 반전이라고 그랬죠. 이 경우에는 하락 조정 구간에 있었기 때문에 상승으로 반전되는 하나의 변곡을 형성하죠. 이 위치에서 그걸 보고 매수했다면 이만한 상승을 수익으로 만들 수 있겠죠.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리얼님께서는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분석해 보시고 이런 패턴들을 찾아내신 걸로 알 수가 있을 텐데요. 리얼님, 예. 어느 정도 퍼센트나 이게 해당이 된다고 보면 좋을까요? 시고저가 제가 이제 투자자분들에게 강의를 할 때는 예. 제가 이제 이 패턴을 연구해서 만들어낼 때는 상당한 확률, 예를 들어서 10번이면 9번, 즉 확률이 90% 이상이 되는 상당한 확률을 확인하고 제가 이 패턴을 만들었었어요. 근데 물론 최근에는 조금 감소하기도 합니다. 확률이. 그렇지만 대충 시고저가 패턴의 경우는 한 80% 전후는 형성을 해요. 성공 확률이. 지금 첫째, 둘째 패턴 모두 말이죠. 예. 그리고 시가 저항 돌파 패턴도 역시 한 80% 이상의 확률을 갖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시가 저항 돌파 패턴 그리고 시고 저가 패턴 80% 이상의 확률이 있지만 그래도 이 차트만 보면서 분석을 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이제 활용해 볼 수 있는 하나의 차트로 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잠깐
네, 오늘도 돌발 퀴즈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오늘 강의 잘 들으셨죠? 화면 보시죠. 문제 나갑니다. 네, 오늘의 문제입니다. 시가 저항 돌파 패턴에서는 일정한 저항 라인을 시가로 돌파 후 안착에 성공할 때 지수나 주가의 이것을 예상할 수 있다. 이것은 무엇일까요? 1번 추가 상승, 2번 추가 하락입니다. 정답을 아신 분들은 015-8500-1110번 무료 문자 메시지니까요. 많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화면의 우상단에도 참여 방법은 계속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자, 많은 참여를 부탁드리고요. 정답을 맞춰주신 모든 분들께는 하이리스증권 방송의 무료 이용권을 드리고 있습니다. 잠시 뒤에 고수는 해결사를 이어갑니다. 네, 여러분들의 종목을 상담해 드리는 시간입니다. 고수는 해결사 시간인데요. 먼저 1599-7770번 전화 주신 분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네, 시청자님 어디서 전화 주셨습니까? 예, 종로예요. 경로요. 예, 네, 어떤 종목이 궁금하세요? 예, 저기 하이닉스요. 하이닉스요. 예, 네, 매수가 비중을 좀 여쭤볼게요. 예, 21,450원이고요. 네, 예, 비중은 30%고요. 21,450원에 30%. 하이닉스 어떤 점들이 궁금하십니까? 예, 앞으로 전망과 네, 블록딜에 대해서 좀 알고 싶고요. 예. 영향이 있을지 없을지 하고, 이게 계속 저 박스권에서 지금 왔다 갔다 하는데, 지금 중간에 물타기 해도 될런지 아니면은 계속 그냥 언제 정도에 매도를 해야 되는지 목표가 하고요. 예, 알겠습니다. 현재까지는 수익권 내 계신데 지금 가격이 저점이라면 조금 더 매수를 하고 싶으신 거군요. 예.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리얼님께 좀 자세히 여쭤볼게요. 예. 네, 전화 끊고 들어보세요. 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리얼님. 예. 하이닉스요. 하이닉스 일단은 소폭의 수익을 내고 계신 것 같은데요. 일단 하이닉스 글쎄요 30% 비중을 지금 보유하고 계시다면은 이 종목을 계속 매수해서 한 종목에 좀 몰빵해 나가는 그런 형식보다는 제가 볼 때는 투자 비중은 하이닉스 한 종목으로 따지면 적당하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뭐 추가 매수를 계속 대응하시기보다는 현재 보유한 물량을 놓고 일단 주가 흐름을 체크해 나가면서 대응하시는 게 더 좋지 않겠나 일단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예. 하이닉스는 일단 메모리 반도체 가격이 일단 강세가 일단 이어지고 있거든요. 따라서 이에 따른 어떤 메리트는 계속해서 존재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말씀하신 대로 이제 블록 세일에 대한 어떤 매물에 대한 어떤 부담감 이런 부분이 이제 존재를 했죠. 존재를 하면서 주가가 지금 보시는 대로 최근에 어떤 지수 흐름을 따라가지 못하는 지수보다 상대적으로 좀 비탄력적인 좀 뒤떨어지는 그러한 주가 흐름을 보여왔기 때문에 뭐 특히 오늘 같은 날 주가가 이제 마이너스가 났다면 지수는 급등을 했는데 아마 마음이 조금 답답하실 수도 있겠어요. 근데 블록 세일에 대한 매물 부담은 이제 기존에는 이제 한 13% 정도로 이제 전망이 되다가 현재는 6.6% 정도로 일단 전망이 되고 있기 때문에 애초에 이제 생각했던 것보다는 블록 세일에 대한 어떤 매물 부담은 생각보단 크지 않을 것이다 이런 얘기들이 전망들을 좀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아울러서 이제 수급상으로 보면은 최근에 외국인들이 좀 최근 들어선 좀 지속 매도하는 오늘도 마찬가지였는데요. 지속 매도하는 그런 현상이 나오고 있거든요. 결국 외국인들의 어떤 매도 지속 이 부분이 좀 수급상으로 예를 들어서 오늘 외국인들이 매수를 강하게 보이면서 지수를 상승으로 견인했죠. 근데 이들이 오늘 이 종목은 팔았죠. 예. 그렇기 때문에 지수는 올라도 이 종목은 올라가지 못하는 거죠. 이런 것처럼 어떤 수급상의 외국인의 어떤 매수 전환 이런 부분이 좀 더 중요시 여겨야 되지 않느냐. 어떤 블록 세일과 관련된 부담은 이제 이미 주가상으로 어느 정도 좀 반영이 돼 나갔다 이렇게 볼 수 있기 때문에 말이죠. 특히 이 하이닉스는 대형주라는 점에서 놓고 보면 이번 주 목요일이 쿼터러블 위칭데이죠. 이 쿼터러블 위칭데이 이후에 주가 방향성이 제가 볼 때는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현재 말씀하신 대로 21,700원하고 23,000원 범위에서 박스권을 형성하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이 범위권에선 일단 보유 관망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21,700원하고 23,000원 이 박스권을 이탈하는 방향을 먼저 좀 확인해보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일단 30%의 일단 보유 물량은 추가 매수를 계속 하지 않는다는 전제 조건에서는 일단 좀 더 보유해 나가시는 게 어떨까 이런 생각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일단 비중은 적당하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일단 박스권을 하향 돌파할지 상향 돌파할지 그 여부는 좀 더 지켜본 후에 결정을 하라는 말씀을 하셨으니까요. 이번 주 목요일에 예정돼 있는 선물옵션 동시 만기일 이후에 주가 향방에 대해서도 관심 갖고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종목은 게시판을 통해서 올라온 종목입니다. 동일벨트라는 종목인데요. 매수가가 8,690원이고 비중이 20% 되신다고 하셨습니다. 자,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거래량은 계속해서 올라가는데 월요일이라서 그런지 고점에서 빠져서 걱정이라고 목표가 손절가를 알려달라고 게시판에 남기셨는데요. 리얼님 좀 부탁드릴게요. 동일벨트는 이제 고무벨트 그리고 그 자동차용 및 특수용 고무 제품을 이제 생산하는 업체인데요. 예. 82.2%의 이제 보유 지분을 이제 보유하고 있는 확보하고 있는 어떤 자회사 EIG인데요. 이 기업이 이제 자동차용 2차 전지 관련해서 이제 이쪽 관련 전문 업체로 부각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 자회사 관련 부분이 주가에 좀 상당 부분 좀 반영됐던 그런 측면이 더 존재하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는 종목이에요. 지금 현재 보면은 이 기업의 경우는 좀 부채 비율이 다소 좀 높은 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시가총액도 현재 한 1,700억 정도를 형성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감안한다면 현재 그 주가와 그 현재 실적, 이 기업의 실적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시가총액은 이 기업 자체의 어떤 그 실적을 반영했다라기보다는 궁극적으로 자회사의 어떤 성장 기대치 이런 부분도 많이 반영이 되어 있는 그런 상태다 이렇게 놓고 볼 때 궁극적으로 동일벨트의 경우는 지금 지난번에 전고점이 지금 9,950원으로 나오고 있는데요. 지금 질문하신 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9,950원을 이후 돌파를 해 나가야 됩니다. 만약 못하는 쪽으로 가면은 제가 볼 때는 좀 단기로 좀 차익을 하는 게 어떨까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즉 9,950원 전후 쪽으로 가면 그 위치에서는 좀 차익 쪽으로 좀 한번 염두를 해보는 게 어떨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번 종목은 015-8500-1110번 무료 문자 메시지를 통해서 들어온 종목입니다. 종목명은 한진중공업인데요. 매수가가 42,000원이고 비중이 60%나 된다고 하셨습니다. 오늘 종가 기준으로 22,950원이니까 손실이 꽤 큰 상태인데요. 매수하신 지 꽤 오래되신 것 같습니다, 리언님. 일단은 지금 보니까 이제 매수 가격 대비 손실이 크고요. 예. 또 지금 보유 비중이 60%라고 하시면은 궁극적으로 제가 볼 때는 계속 물타기를 하신 것 같아요. 근데 결국은 물타기라는 게 결국은 손실이 났을 때 개인 투자자분들이 많이 사용을 하시는 부분인데 그렇게 썩 좋은 방법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일단 드리고 싶고요. 예. 한진중공업은 이제 그 조선주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계신데 전체 사업의 50%의 비중을 건설사업부가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 이 한진중공업은 조선 쪽보다는 지금 건설사업부 쪽이 이제 호황 추세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쪽에 대한 기대치가 더 높은 종목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조선주들의 경우 최근에 이제 주가가 상당 부분 바닥권에서 많이 올라오고 있는 모습인데요. 이 부분은 지금 현재 조선 업황에 대해서는 올해도 역시 그렇게 긍정적이지는 않습니다. 단지 이 조선주는 먼저 수주를 받고 나서 그 수주를 받을 당시에 그 해의 실적에 바로 반영되는 게 아니죠. 나중에 배가 이제 건조되고 이제 인도되고 하면서 매출이 인식되고 즉 몇 년 뒤에 이제 실적이 인식되는 거죠. 그래서 과거에도 이제 조선주가 큰 파동을 보일 때도 실제 실적은 좋지 않았는데 주가가 막 올라가기 시작하죠. 미리 수주를 미리 그만큼 받아놓고 있기 때문에 향후 실적이 좋아질 거라는 기대치를 우리가 알 수 있기 때문에 주가가 올라갔던 거거든요. 마찬가지 당장 올해 업황은 좋지 않지만 최근 들어서 지난해 후반부터 좀 조선에 대한 어떤 수주 이런 부분이 조금씩 증가되고 있어요. 점진적이지만 그런 부분이 앞으로 조선주들의 실적이 좀 더 개선될 것이다. 좀 나아질 것이다. 회복될 것이다. 이런 부분을 말하고 있기 때문에 조선주들이 바닥권에 좀 올라가고 있는 느낌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 즉 한진중공업의 건설사업부 쪽에 비중 50% 차지하고 있는 이쪽 분야가 일단 괜찮고 또 조선주들도 전반적으로 바닥권 대비 많이 좀 회복적으로 움직이고 있다라는 그런 부분을 감안하면 많이는 못 올라가더라도 한진중공업의 경우도 26,000원에서 3만 원 이 범위로는 한번 상승을 할 것 같습니다. 물론 26,000원을 넘어가고 나면 매물 공방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위치에 가면 조금 다소 상승세가 좀 주춤할 수는 있지만은 26,000원 그리고 3만 원 이 범위권으로는 상승을 할 수 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거기로 가더라도 손실이 크기 때문에 아마 매도를 못 하실 거예요. 예. 이 경우는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약간의 물량 늘리기 성격인데요. 지금 많은 물량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그 위치에서 예를 들어서 뭐 한 30%라도 일단 한번 저항권에 한번 팔아주시고 그러고 나서 다시 되밀리거나 할 때 다시 재매수하시거나 이렇게 해서 물량을 좀 늘려나가시는 전략을 사용하시는 게 질문하신 분에게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아니냐. 왜냐하면 26,000원 넘었다고 해서 매도하십시오 해갖고 이분이 매도하고 하게 될 가능성이 제가 볼 때는 상당히 약하다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이런 전략을 현실적으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주도주 선점의 권위자이신 리얼님께 오늘 상담 받아봤습니다. 리얼님, 예. 에코프로를 가지고 11%의 상승률을 보셨고 또 광명전기로는 75%의 수익률을 보셨는데요. 예. 오늘 들고 나오신 종목이 참 궁금합니다. 어떤 종목인지 추천 종목을 들어보겠습니다. 일단 저는 이제 주식 투자에서 성공을 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를 예. 꼭 해야 된다고 봐요. 이제 리스크 관리, 이제 조정 구간이 나오면 반드시 리스크 관리를 꼭 해줘야 된다. 거꾸로 뭐 물타기를 한다거나 이거를 물량을 대응을 하지 못하면 이 손실이 나기 시작하면요 주식 투자에 성공을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개인 투자자들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보통은 올라가는 종목도 급등하는 종목을 추격해서 매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해갖고는 편안하게 보유를 할 수가 없어요. 항상 이 종목은 올라갈 수밖에 없는 명분이 있다라는 종목을 꼭 찾아야 되고 그 종목을 움직이기 전에 선점을 해줘야 돼요. 미리 매수해갖고 바닥권에서 매수해줘야 편안하게 보유하면서 수익을 내면서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종목은 아트라스 BX예요. 아트라스 BX요. 예, 코드 번호가 023890인데요. 아트라스 BX 오늘 한 4.83% 정도 상승을 한 종목인데요. 지금 아트라스 BX는 세방전지와 마찬가지로 2차 전지인 납축전지 관련주로서 이제 부각이 되고 있는 그러한 종목이고 또 이제 2차 전지 쪽이 잘 아시다시피 이제 향후 미래지향적인 그런 섹터 아닙니까? 그리고 지식경제부의 어떤 스마트 그리드 그리고 태양광 전력 산업에 대한 기술 개발에 지금 참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이제 소위 말해서 국가를 먹여 살릴 사업이다. 즉 앞으로 그 고성장의 기대치를 갖고 있는 그런 섹터다라는 점에서 놓고 보면 아트라스 BX에 참여하고 있는 사업 분야 역시 미래의 기대치가 계속 큰 그런 섹터다. 이런 부분에서 아트라스 BX가 그렇다면은 앞으로 성장을 할 수 있는 기업이냐 아니면 후퇴할 기업이냐를 놓고 보면 당연히 성장을 할 수 있는 기업이겠죠. 하고 있는 사업이 미래지향적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일단 좀 감안을 해주시고 당장 올해에는 이제 그 독일을 시작으로 해가지고 이제 독일 쪽에서 먼저 의무장착이 시작이 되고요. 유럽 쪽으로 이제 계속 확대돼 나갈 것으로 보고 있는 AGM 전지 시장 확대에 따른 어떤 수혜 기대 그런 부분을 올해 당장 또 기대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종목이죠. 예. 현재 시가총액이 1,390억이죠. 지난해는 이제 납가격 상승 등으로 인해서 영업이익이나 순이익이 좀 감소는 했지만요. 여전히 지금 실적 대비 상당히 저평가되어 있는 상태다. 이런 점을 좀 감안하고 재무 상태도 상당히 좋은 기업이에요. 이런 부분에서 아트라스 BX 제가 볼 때는 15,000원 이하에서는 분할 매수 하시는 게 좋겠다. 내일 아마 여러분들을 위해서 아마 15,000원 전후 또는 15,000원 약간 아래의 가격을 줄 수도 있어요. 이때 좀 분할 매수하셔가지고 17,500원 또는 2만 원 단기 및 중장기 목표치로 향해서 좀 보유해 나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손절가는 13,500원 말씀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돌발 퀴즈 안내해 드립니다. 아까 문제 못 들으셨던 분들 다시 한번 확인해 보세요. 네, 문제 나갑니다. 시가 저항 돌파 패턴에서는 일정한 저항 라인을 시가로 돌파 후 안착에 성공할 때 지수나 주가에 이것을 예상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일까요? 1번 추가 상승, 2번 추가 하락입니다. 정답을 아시는 분들은 아래 무료 문자 메시지 번호 015-8500-1110번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네, 오늘 코스피 지수가 그동안 저항선이라고 여겨졌던 1640에서 1650포인트를 상향 돌파하는 흐름을 보였습니다. 이번 주 우리나라에서는 금통위가 예정돼 있고요. 또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이라는 빅 이벤트가 예정돼 있습니다. 미국의 2월 소매 판매 역시 예상돼 있는 만큼 여러분들 이런 주요 지표들 꼼꼼히 챙겨보시고 외국인들의 투자 흐름까지 살피시는 그런 투자 전략을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